이재명 대표가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 지연 꼼수로 지적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인데요. 해당 조항의 경우에는 헌재가 수차례 또 기각했던 걸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했다는 건 재판 지연이 명백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입장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든 행위가 다 그 선거법 위반의 판단 대상인 거냐. 꼬맹이 때 누구랑 싸운 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랑 짝사랑했던 거, 뭐 빵을 훔쳐 먹거나 뭐 칸닝구를 했던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인생 진실 게임을 그 보여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을 방송이 촬영해서 보도를 했던 것 이게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서 한 모든 행위라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이 행위라는 그 부분인데요. 해석을 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에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 범위 공방. 이재명 측에서는 특정 행위 처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뭐 제한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행위 모두에 대해서 사실만을 요구하면 이건 지나친 제한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입장이 다르죠. 모든 행위가 아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데 이걸 왜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느냐 약간 그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재판부가 지금 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누구의 편을 들었을지도 어떤 입장을 냈을지도 좀 궁금한데 위헌 심판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판례는 해당 조문의 행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활동 사항으로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법한 행위를 둘러싼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의무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사실상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려는 사전 포석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재원 최고님 사실상 기각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런 그 느낌은 받는데요. 그러나 뭐 재판부가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할지 하지 않을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 법률 심사 청구를 하면 재판부에서 이게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넘기게 되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동안 이 재판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사 재판관 6명이 위헌이다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법률 심사를 하는 동안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을 늦추려는 꼼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부에서 조금 이게 위헌 가능성도 한 1%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요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 재판부 스스로가 이것을 위헌이라고 의심을 할 여지가 있느냐를 지금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게 자신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넘기도록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형법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단순히 그냥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 가족들 관계에서 그것도 가족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 이런 데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지 박균택 의원 말대로 모든 행위가 다 선거법 위반 판단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균택 의원은
검사로서 평생을 지냈던 분이고 고등검사장을 지냈고 특히 검사들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꼬맹이 때 누구랑 싸운 것,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랑 짝사랑했던 것, 이것을 지금 거짓말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을 훔쳐먹거나 컨닝했던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인생 진실 게임을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말했는데, 빵을 훔쳐먹은 거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서 소년원에 갔다 왔다, 뭐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면 이거는 또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슨 뭐 컨닝했다, 컨닝해서 정학을 당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 이러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모든 것을 마치 파헤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저 법이 그냥 허용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선거에 나와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유권자들을 우롱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한 것은 사실은 재판 지연의 꼼수이고, 더 나아가서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십수년 동안 이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당선 무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났는데 굳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오로지 재판 지연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지연시키지도 않고 또 지연시킬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다면 왜 이 시점에 신청을 한 걸까?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재청 신청 사건은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 현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고 지연시킬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위헌 청구 심판을 받아들인다면 이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 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고, 기각된다면 그냥 원래 재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내놓고 있는데요. 박수현 의원님, 네. 근데 왜 이 시점에 냈을까는 여전히 좀 궁금한 문제예요. 1심 때 진작에 다퉜다면 조금 더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한 것이 재판 지연의 꼼수다라고 하는 그 비판의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왜 이 시점에 이걸 했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박한 시점 아니겠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재판 지연의 의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공직선거법의 쟁점이 세 가지였잖아요. 네. 첫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니 그렇게 자기 성남시청의 부하 직원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잡아떼는 저런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잖아요. 앵커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 고 김문기 씨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으나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는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알게 되었다. 근데 검찰이 그 앞에 것만 딱 잘라서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냉혹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덮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이 바로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죄는 났는데,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이미지에 손해를 입은 것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제 항소심에 다퉈야 될 두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과도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것이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체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시장과 그다음에 김문기 씨 그 옆에 있는 한 서너 명의 사진을 잘라서 이제 올린 거잖아요. 이것이 조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내가 죄가 되느냐? 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느냐? 예.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고, 이제 백현동에 있는 이제 협박을 받았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건 주관적 판단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실익이 없는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서 어차피 기각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통해서 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라고 국민께 절박한 마음으로 하소연하는 그런 실익이라도 거둬볼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광재 대변인, 지금 제가 박수현 의원님 설명을 조금 듣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왜 1심이 아니고 항소심 때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했을까? 이 부분 해소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났다면 2심에 이거 청구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니까 이거 위헌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교도소에 가보면 그 많은 재소자들 가운데 본인이 정말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골프를 쳤기 때문에 말이죠. 또 하나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협박을 한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결과 이게 드러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재판 결과를 늦춰보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거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재판 지연 전략 국민들이 지금 모릅니까? 1심 재판 결과가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6개월에 나와야 하는 사안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똑똑히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지금 여하튼 그 재판부에서 2월 26일은 결심 공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기 때문에 아까 설주환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3월 중순에는 적어도 2심 판결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뭐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 즉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사실 자체가 그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한 거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무죄 판결을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나 김문기 씨하고 교유 즉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치고 사진 찍은 사실도 거짓말을 하니 그 부분은 유죄 판결을 한 건데 그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또 내용에 그러면 그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의 그 위헌법률 가능성만 있어도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중단하고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 재판이 중단되는데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아예 위헌법률이 아니라고 낸 겁니까? 여기서도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아니, 이 부분은 저도 반박권을 주셔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이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그 부분인데 유죄가 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서너 명만 딱 잘라서 이렇게 친한 골프를 친 것 같이 오해받을 수 있는 사진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건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지난 대선 때 잠깐만요. 지난 대선 때 그 사진을 공개한 게 바로 저예요. 제 선대본부에서. 근데 두 장을 공개했어요. 첫 장 한 사진 그리고 잘 알아볼 수 있게 4명을 확대한 거예요. 그게 무슨 조작입니까? 아니 예, 이건 재판정에서 다룰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잠깐 해야지. 그래도 반박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치국께서 이제 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규율하고 있는 것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선되기 위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경력 등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분이
이 250조 1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거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행위. 강하다. 과거의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과거에- 대표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과합니다라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주장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